안녕하세요. 뷰리님들 뷰티라이프 송유정입니다. 설명절이 코앞이어서 몸도 마음도 바쁘시죠? 새해부터는 만 나이가 적용되면서 나이도 줄어드는데 중장년도 쌩얼처럼 보이는 메이크업으로 3, 4년만 젊어 보인다면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메이크업에서 피해야 할 것과 필요한 몇 가지 테크닉만 익히면 됩니다. 메이크업이 잘 먹으려면 일단 피부가 좋아야 하는데 하루 전날 멜라토닌 크림을 수면팩처럼 두껍게 바르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촉촉하고 화사해서 메이크업이 잘 먹게 돼요. 가장 먼저 스킨 소프너를 바르고 세럼앤 크림으로 수분감을 주고 건조해지는 눈가나 입가는 다시 한번 발라주는데 내 피부에서 특히 건조한 부위에 다시 한번 발라주고 두드려 줍니다. 마무리로 멜라토닌 크림으로 얼굴의 입체감을 표현하는데 멜라토닌 크림을 활용하면 중년 쌩얼 메이크업을 간단하면서 화사하게 할 수 있어요. 얼굴에 1차 입체감을 표현을 합니다. 이마가 올라와야 하는 이 부분과 콧대, 눈 밑 그늘과 관자놀이 쪽을 밝혀주면 아름다운 얼굴 선이 잡힌다고 그랬죠. 앞광대를 나와 보이게 해서 얼굴에 입체감을 더 주는데 코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코 밑으로 내려오면 얼굴이 길어 보여서 나이 들어 보인다고 했죠. 그리고 턱 두드려줍니다. 이마, 콧등, 눈 밑에서 관자놀이, 앞광대, 턱 이 부분을 튀어나오게 해서 얼굴에 입체감을 주는데 멜라토닌 크림으로 미세하게 톤업을 시키면 굳이 이런 스트롭 크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베이스는 얇아져서 쌩얼 메이크업에 더 근접하고 메이크업 단계는 줄여줘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이렇게 워터리한 파운데이션도 수분감을 줘서 좋기는 한데 유수분의 밸런스는 잡아주면서 약간 뽀송한 제형이 화장이 지저분하게 무너지지도 않고 오래가요. 그래서 제가 많은 파운데이션 중에서 이 제품을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어요.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수분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에는 세럼앤 크림을 한 방울 정도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파운데이션의 색상을 선택할 때에는 내 피부보다 한 단계 밝은 걸 선택해야 메이크업 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칙칙해지는 다크닝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부분부터 바르면서 사이드로 가면서 얇아지게 두께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유분이 올라오는 코 부분은 얇게 발라줍니다. 잡티나 색소 침착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르고 남은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커버를 하고 잡티나 색소 침착이 심한 경우에는 컨실러를 사용을 합니다. 손에 온도로 눌러준 다음에 퍼프를 활용해서
들뜨지 않게 눌러줍니다. 컨실러를 활용할 경우에는 팩트를 얼굴 전체를 커버하기보다는 사이드와 유분이 올라오는 T존, 그리고 메이크업 할 부분, 이렇게만 팩트 처리를 합니다. 이 부분은 팩트 처리를 하지 않아서 촉촉한 감을 살려두는 거죠. 팩트도 어차피 파우더를 압축시킨 타입이어서 햇빛 밑이나 조명 밑에서 가루로 인해서 피부가 거칠어 보일 수 있으니까 털어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쪽에 표정 근육을 더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 눈썹의 위치가 달라져요. 똑같지 않은 거죠. 그리고 눈 주위에 근육이 약해져서 이마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이 이마 쪽으로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젊을 때는 눈과 눈썹의 간격이 가까워서 답답해 보였다면은 나이가 들면서는 눈과 눈썹의 거리가 멀어서 눈썹이 올라붙으면서 정말 이 부분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여요. 눈썹이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은 아래쪽으로 끌어내려 줍니다. 눈썹 선을 위와 아래를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거죠. 모발과 비슷한 섀도우 색상으로 비어있는 눈썹을 안을 채워줍니다. 펜슬을 사용할 때 끝이 뭉툭해 있으면 사포를 이용해서 끝을 뾰족하게 살려주세요. 섀도우의 베이스 색상은 미세한 펄이 있는 스킨 컬러에 가까운 핑크나 스킨 컬러에 가까운 오렌지로 아이홀을 처리를 합니다. 끝으로 갈수록 어디에서 끝났는지 모르게 살짝 힘을 빼세요. 깨끗한 브러쉬로 잘 펴줍니다. 좀 전에 베이스로 사용했던 핑크의 진한 컬러를 살짝 섞어서 음영을 줍니다. 그러면 눈매가 좀 더 깊어 보이겠죠? 베이스와 액센트 컬러를 풀어줍니다. 두 컬러가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위 섀도우에서 베이스로 사용했던 색상으로 언더도 해주면 위아래가 눈매가 연결감이 있어서 훨씬 눈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눈자위가 유난히 꺼진 경우에는 거의 펄감이 없는 연한 핑크빛으로 꺼진 눈자위를 커버를 해줍니다. 뷰러를 사용을 할 때는 눈썹에 딱 된 상태에서 살짝 1mm 정도 들어주세요. 가끔 눈을 찢는 경우가 있죠. 1mm 정도 들어주고 섬세하게 올려주세요. 눈썹이 예전처럼 잘 자라나질 않아서 눈썹 숱도 없고 힘이 없는 눈썹에는 먼저 눈썹 끝을 지나가 주고 아래에서 위로 올립니다.
자연스러운 생얼 메이크업에서는 립 펜슬을 크림색을 사용하면 입술 라인은 도드라져 보이지 않으면서 입술 선은 깨끗이 잡아주어 좋더라고요. 중년이 되면서 눈과 눈썹 사이가 멀어지는 것처럼 인중이 길어져요. 그래서 또 나이 들어 보이는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약간 인중 쪽으로 올려서 그려줍니다. 생얼 메이크업에서는 너무 쨍한 립스틱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립밤 같은 거나 립그로스 활용해주면 자연스러운 인매로 연출이 됩니다. 치크는 중년 메이크업에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혈색이 없는 얼굴에 생기도 주지만 처진 얼굴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주는 리프팅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눈 밑에서 관자놀이 쪽으로, 눈 밑에서 관자놀이 쪽으로. 어떤가요? 얼굴 전체가 리프팅 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마무리로 눈 밑에서 관자놀이 쪽을 밝혀주면 얼굴에 탁 조명을 켠 것처럼 피부가 환해 보입니다. 베이스의 두께감으로 얼굴의 입체감을 표현하고 눈과 눈썹의 거리감을 줄여주고 치크로 얼굴 전체를 리프팅시키고 인중의 길이를 줄여주면 중장년의 생얼 메이크업으로 완벽한 메이크업이 됩니다. 그럼 뷰티님들 즐겁고 행복한 설명절 보내시고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